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봉수입니다. 22대 총선 4월 10일 날 막을 내렸습니다. 후보 중에 당선되신 분들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러나 탈락이 되신 분들은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아마 힘든 과정을 거쳤는데요. 지난 선거 기간 동안 13일 동안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역시 당선자는 축하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낙선자들은 참으로 심적인 고통이 많을 겁니다. 야우지간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지난 20일 때죠. 2000년 4.15 선거 때도 부정선거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2대만큼은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 참정권을 행사하는데 부정투표가 없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외친 바 있습니다. 제가 방송도 많이 해드렸지만 칼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2023년 10월 12일자 칼럼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 해킹, 조작 막아야 한답니다. 여러분들이 네이버에다가 김동수 칼럼 치시고 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 해킹, 조작 막아야 한다를 치시면 제 칼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2023년 11월 15일자 신문의 칼럼입니다. 제 칼럼인데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명한 선거 관리 바란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명한 선거 관리 바란다. 이 칼럼을 쓴 바 있습니다. 또한 2023년 12월 26일 날 칼럼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판했죠.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바란다 해서 칼럼을 썼는데요. 거기에 역시 22대 총선 부정선거는 없어야 된다.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가 2024년 2월 6일 날 대통령실에 방문해서 부정선거를 다른 여러 가지 제안을 설명해 드렸지만 마지막에 또 부정선거를 거론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막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외친 바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칼럼입니다. 2024년 2월 13일 칼럼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부정선거 근절을 위한 제언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부정선거 근절을 위한 제언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내용을 칼럼을 쓴 바 있습니다. 이 칼럼은 여러 날에 걸쳐서 심사숙고해서 쓴 칼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서 158조 3항에는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이 사전투표할 때는 사전투표관에 개인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직선거법 법률대로 국회의원 선거를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외쳤지만 불발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3번에 걸쳐서 사전투표관리관에 도장을 찍어야 된다고 외쳤건만 실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부정선거는 없다. 사전투표를 해라. 그리고 253명의 후보들도 당일날 5일날 사전투표 해야 된다.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수개표한다. 부정선거는 없다. 그랬는데 이번 제22대 총선에서도 부정선거가 만연했습니다. 여러분, 부정선거는요, 숫자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22대 이 수개표를 다 숫자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 관내투표, 관내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사전에 전산조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산조작으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표를 더 얹어줬습니다. 더 얹어줬습니다. 적게는 6%, 많게는 12% 더 얹어줬습니다. 이거는 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통계학에서 나오는 대수의 법칙이라는 걸 알 것입니다.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 어떤 일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는 경우 일정한 사건이 일어날 비율은 횟수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일정한 값에 가까워진다는 경험 법칙이 바로 대수의 법칙입니다. 즉 무작위로 다룰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대수의 법칙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이번 22대 선거 후보들의 숫자를 제가 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부정선거를 안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합지역은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서? 사전투표, 관내투표와 당일날 관내 사전투표와 관내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을 하지 못합니다. 이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숫자는 과학입니다. 제가 지금 흥분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를 보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할 일도 많고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살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야 되는 건 뭐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의기관이 이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 진정한 국민들이 선거를 해서 뽑았는데 그 사람이 당선이 안 되고 엉뚱한 사람이 당선됐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비참하고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런데 지난 21대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였죠. 그분도 부정선거를 외쳤습니다만. 예? 그리고 또 어느 인천에 출마했던 국회의원 있죠. 그분도 부정선거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면 공직선거법 222조에 의해서 대법원에다가 이의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30일이나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후보 중에 용감하고 정말 정의가 넘치는 사람들은 이의신청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후보들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라고 했더니 그냥 묵살하고 많은 후보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이게 바로 지식인들이 이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모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개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가 외부로부터 해킹을 당해서 조작이 됐는지 내부에서 전산 조작을 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분명히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 집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 21대 선거 많은 선거를 했습니다마는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어디에서? 사전투표에서.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에서 여러분 부조리를 저질렀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인천 계양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였죠. 그리고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였죠. 관외입니다. 관외. 5일날 6일날 사전투표를 했는데 자기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관외에서 한 게 더불어민주가 5,407표를 얻었습니다. 국민의힘이 3,322표를 얻었습니다. 합계 8,729표입니다. 퍼센티지를 계산해 보니까 퍼센티지는 더불어민주당이 얻은 숫자와 국민의힘이 얻은 숫자를 더해서 합계 나누기 더불어민주당 숫자를 나누게 되면 퍼센트가 나오는데 관외 투표의 퍼센트가 61.9%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38.05%를 얻었습니다. 61대 38입니다. 61.9대 약 62대 반올림해서 38입니다. 그런데 인천 계양을의 계산 이동을 보겠습니다. 관내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관내 계산 이동해서 한 관내 사전투표가 더불어민주당이 2,306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1,545표를 얻었습니다. 퍼센트를 따져보니까
더불어민주당 관내는 59.8, 60%에 육박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40.1을 얻었습니다. 60대 40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산 이동의 당일날 10일날 본투표는 더불어민주당이 2403표를 얻었고 국민의힘은 2446표를 얻었습니다. 더 얻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더 얻었습니다. 퍼센트를 따져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은 45.5%를 얻었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원희룡 후보는 54.4%를 얻었습니다. 결과적으로 403표를 더 얻었습니다. 계산 2동에서. 그러면 계산 4동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산 4동에서 관내 투표 더불어민주당이 3,832표를 얻었습니다. 국민의힘 2,406표를 얻었습니다. 퍼센트를 따져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관내 사전투표에서 61.4%를 얻었고 국민의힘은 38.5%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계산 4동에서 본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616표를 얻었고 국민의힘은 4,039표를 얻었습니다. 퍼센트를 따져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은 47.2%를 얻었고 국민의힘은 52.7%를 얻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산 2동과 계산 4동은 사전투표에서는 졌지만 본투표에서는 월등하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관외 사전투표와 관내 사전투표에서 뻥치기 한 겁니다. 투표를 높인 겁니다. 투표율을. 개표율을 높인 겁니다. 몇 프로? 적게는 6%에서 많게는 12%를 올렸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계산은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전 서운동 살펴보겠습니다. 관내 이재명 후보 2,866표 그리고 원희룡 후보 2,048표입니다. 퍼센트 관내 58.3%, 국민의힘 41.6%, 사전투표 관내가 훨씬 높았습니다. 거의 60% 육박했습니다. 그런데 본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755표, 49.7%, 국민의힘은 5,811표로 50.2%를 기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투표도 원희룡 후보가 더 많았습니다. 개항일동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관내 더불어민주당 1631표, 국민의힘 1202표, 퍼센트 따집니다. 더불어민주당 57.5%, 그리고 원희룡 후보 42.4%입니다. 그런데 본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292표, 47.6%, 그리고 국민의힘 3617표, 52.3%, 역시 개항 1동도 원희룡 후보가 앞섰습니다. 자, 개항 2동도 앞섰습니다. 그러나 개항 3동만 원희룡 후보가 졌습니다. 모든 본투표에서는 모든 동에서 다 원희룡 후보가 앞섰고 이재명 후보가 한 군데서만 이겼습니다. 그러나 사전투표에서 관내에서는 60대 40입니다. 여러분, 대수의 법칙이라는 것은 51대 49, 50대 50을 기준으로 한다면 52대 48, 많아야 0에서 3%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것이 바로 뭐냐? 이런 겁니다. 52대 48, 51대 49, 50.5대 49.5, 50.3대 49.7, 이런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62대 38, 63대 37, 이런 사전투표가 이렇게 조작이 됐다는 것은 전산조직을 누가 했을 겁니다. 바로 전산조직을 한 사람은 정말 대한민국을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당한 겁니다. 범죄 집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거는 참지 못합니다. 국민의 참정권을 뺏어갔다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방송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호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